우리나라에 지금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사교육, 공교육, 특목고, 외고, 이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자, 뭐 하자 해서 정치권에서도 교육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 뭡니까? 교육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지도자라는 작자들이 거짓말을 밥 처먹듯이 하고,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어기면서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교육하겠다는 겁니까? 잘못했으면 용서를 빌고,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고, 우리 애기들은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특목고가 아무리 많이 생기고, 외고에서 좋은 교육, 영어 교육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그놈이 커서 나중에 사기꾼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람을 속이는 이러한 행위를 아무 부끄러움 없이 한다면 과연 이것이 올바른 교육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안상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국회의원 여러분들한테 이 잘못됐을 때 엄격하게 매질을 하는 것이 저렇게 거짓말하다 들키니까 혼나는구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구나, 이것이 교육인 겁니다. 잘하는 사람은 더욱 잘할 수 있게 북돋아주고, 잘못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자비의 매를 들어서 매섭게 때리는, 이것이 자비고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입니다.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를 칠 때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도 대충 뽑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법고시 합격해서 서울대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고시 출신입니다. 대표적인 이 정치검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어제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 결과를 보면서 참 우리나라 검찰 어디로 갈까? 그야말로 대다수의 검사님들은 일선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사건 수사 기록을 집에까지 갖고 와서 열어보면서 이 죄를 줄 건가 말 건가를 고민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의 떡밥 받아먹는 검찰, 요새는 개검이라고 합니다. 개 같은 검찰. 이런 검찰들이 정치권에 잘 보여서 줄 서서 앞으로 안상수 같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권력의 말에 따르는, 그래서 권력이 물으라면 가서 물고, 지지라면 짖고, 할트라면 핥고, 조용히 하라면 조용히 하고, 스폰서가 떡값 던져주면은 그거 받아먹고 꼬리 흔드는 애완견 노릇을 하는 것이 일부 정치검찰들입니다. 이런 정치검찰들 이대로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명숙 전 총리를 수사하듯이 BBK를 수사하고, 천신일 대통령 친구를 수사하고, 뭐 거기까지 나갈 게 없습니다. 전 검찰총장 내정자였던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가 어떻게 물러났습니까? 스폰서로부터 매달 몇백만 원씩 뇌물을 받아먹고, 골프채, 그 스폰서 골프채 내고 일본으로 따라다니면서 골프 치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검찰에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라도 언급을 했고, 미안하단 말이라도 한마디 했고, 이 검찰을 수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자기 정적에 대해서는 소리빨 같은 칼날을 들이대고, 자기 편, 또 권력 있는 사람 앞에 가면 애완견이들 꼬리 흔드는 이러한 정치검찰 한국 사회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저는 말합니다. 제가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웃고 다니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긴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살랑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초기 경전을 이렇게 열어보다가 힘이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소부와 환경 1편에 보면은
부처님과 야차가 서로 응답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야차가 부처님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어떤가는 재산이 무엇입니까? 이러고 묻습니다. 야차가 어떤가는 재산이 뭡니까? 뭘까요? 무엇이 어떤가는 재산일까요? 응? 부처님께서 바로 신뢰, 믿음, 신뢰, 믿음. 그리고는 사람은 이 신뢰, 이 믿음으로써 거친 물결도 헤쳐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저의 상황이 부처님의 이 말씀이 와서 참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신뢰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해야죠. 거짓이 없어야죠. 진실해야지 됩니다.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믿음과 신뢰가 됩니다. 진실의 토대. 그래서 부처님은 절제, 보시, 인내와 더불어 진실을 이 세상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이러한 진실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참 기가 막힌 그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지난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인사시켰던 김영국 거사님 있죠? 그 거사님한테 기자회견 하기 전날 밤 11시에 청와대 대통령 직속 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모 인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는데 그 자리에서 하도 이제 기자회견 하지 말 것을 설득을 하니까 마음이 좀 흔들렸다고 그래요. 그 흔들리니까는 바로 그 모 인사가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한테 전화를 걸었어. 전화를 바꿔줘요. 그래서 전화를 바꿔주니까 지난번에 그 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아마 지금 사면복권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면복권을 풀어줄 테니까 그리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테니까 내일 기자회견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기에다 대고 가진 쌍욕을 다 하더랍니다. 이 실상은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김영국 거사는 지금 뭐 지방으로 어디 지금 내려갔는데 이 정도로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 이 봉사 사태에 개입을 한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기자회견을 막습니까? 왜? 내가 한마디도 김영국 거사한테 전화를 한 적이 없는데 난 본인이 스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저는 걸망을 치고 봉사를 떠날 생각입니다. 거짓말이 됐으니까 내 말. 그러나 김영국 거사가 저의 진실을, 저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는데 그 전날 저녁에 청와대에서 이런 더럽고 추접스러운 회의와 협박을 통해서 기자회견을 막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보면서 난 이 정권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극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진 무리수를 두면서 그 지경을 강행한 배경이 뭘까요? 이 분란을 얘기 안 하면서 자성 원장이 내 성질을 너무 잘 알면서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봉은사에다가 정말 난 희망을 만들고 싶다. 내가 나이 60대 돼가지고 불교 개혁 94년도 앞장섰다가 실패한 그 뼈저림을 안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지 불교가 바뀔까? 뭔가 새로운 모습의 불교를 어떻게 탄생시킬까 하다가 그 원력이 받아들여져서 지간스님으로부터 봉은사 주진명을 청받고 여기 들어올 때 저는 여기서 한생 금생에는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들어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너무나 잘 아는 자성원장이 거슬리면서 여론을 거슬리면서 억지로 참 너무나 치사한 것이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불교가 조금 좀 남들에게 알려지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바뀔 때 내가 이렇게 떠들어가지고 그 분위기를 다 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법정 스님 입적 소식을 듣고 종에서 다른 안건은 전부 빼버리고
공무사 안건을 위로 올려서 후닥닥 처리해버린 것이 누굽니까? 현장에 앉아서 원장이. 그것은 국회, 대통령이 앉아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해놓고 저한테 누명을 지금 씌우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부처님 법이 여기 나올랑말랑 해가지고 참는다고 아주 죽겠네요. 만약에 한나라당 주장처럼 안상수 의원의 발언이 그저 사석에서 한 실언일 뿐이다. 사석에서 그냥 뭐 농담 삼아서 툭툭 던진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처음에는 잡아뛰고 모른다. 거짓말을 일관하다가 나중에는 다 들통나니까 사석에서 뭐 그냥 한 소리다. 그럼 미친 거 아닙니까? 남위원장 불러다 놓고 총무원장을 불러다 놓고 사석에서 봉사 주지를 좌파주니까 내쫓아라 말아라. 그랬는데 그게 농담이다. 그놈은 농담을 그렇게 진하게 하나요? 별놈 다 봤네요. 별놈 다 봤어요. 그런 철없는 안상수 의원의 말 실수까지 뒤처리해주고 다닐 만큼 청와대가 한가한데인가요? 예? 청와대가 한가한데인가요? 그렇게? 아마 안상수 의원은 청와대 끌려 들어가서 수석들한테 조인트를 얼마나 맞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조심 써가지고 다녔어요. 그리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자성 원장과 이명박 장로가 힐튼 호텔에서 회동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자성 원장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장로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게 중요할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지난 12월 15일 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총무원장으로서 선거 때는 종회의장으로서 만났고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변을 다 물리치고 10여 분 이상을 이명박 대통령과 단독 회동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무슨 얘기가 오고 갔는지, 이때 혹시 공문사 직영 문제가 오고 갔는지, 지금 청와대로 하는 짓 봐가지고는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청와대 입이라는 이동관 홍보수석이 김영국 거사에게 했다는 협박, 회유를 볼 것 같으면 대통령의 뜻을 제일 전달을 잘하는 것이 이동관 홍보수석입니다. 이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밑에서 직영을 추진하면서 총무원의 원담 기획실장이 청와대를 부지런히 드나들었습니다. 지난번 영담 총무부장과 원담, 내가 그냥 쌍담이라고 그럽니다. 두 사람이 왔을 때 저는 야 이놈들아 중노로 잘해라 그러고는 바로 제 방으로 왔는데 제 방에 있는 제 옆방에 있는 지훈 한주 스님이 걸어 나오다가 그 원담 기획실장에게 뭐 청와대를 자주 드나든다며. 그러니까 영담 총무부장이 수십 번 드나들었죠. 그러니까 원담 기획실장이 수십 번은 아니고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3월 3일 날 공문사가 종무회의에서 직영으로 안건이 채택이 되는 날 무엇 때문에 청와대를 들어갔는지 밝히기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이라면 종단의 사업을 기획하면서 유관부서의 공무원들이나 직접 담당자들과 접촉을 해야지 그것이 상식적이지. 기획실장이 그렇게 청와대를 들락거리면서 누구를 만나 어떤 기획을 했는지, 청와대 10세 중에 10세로 불리는 사람과 국민학교 동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그 선거 때
자승 원장이 힐튼 호텔에서 이명박 장로 선거운동원으로 열심히 뛰기로 이렇게 했던 사실과 12월 15일 날 청와대 회동과 기획실장 원담의 청와대 출입과 이렇게 연관지어서 봤을 때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꿈꾸는 것은 정교 일체 사회, 기독교 사회, 기독교 국가 건설이 아니냐. 여당 원내대표가 지금 그 샘플스테이나 문화재 보수비 지원금을 미끼로 종단 수장에게 압박을 가하고 이에 대해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의 그 김영국 거사의 입을 청와대가 나서서 막으려고 한 겁니다. 수시로 남해종단 기획실장을 오라가라 하며 이루려던 그것이 바로 이 정권이 종교까지 발 아래 두는 사회, 바로 그것이구나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틀립니까, 여러분? 총무는 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해서 동훈사 사부대진과의 소통이나 직영에 대한 합리적 계획이 없이 외압은 없다, 절차는 정당하다, 이 말만 계속 되풀이해 왔습니다. 왜 직영을 해야 되는지, 직영을 하면 어떻게 좋아지는지, 지금 무슨 문제가 있어서 직영을 하겠다든지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아무도 못합니다. 종회의장도 찾아와서 몰라, 나는 그냥 목탁 치라고 해서 쳤어. 자승 원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참회합니다. 내가 그러면 누가 기획한 거야? 그거는 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그랬어? 예, 귀신이 씌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는 그 귀신이 청와대 귀신인지 안상무 귀신인지 이상도 귀신인지 내가 그 귀신을 데리고 오면은 귀싸대기를 가지고 내 쫓아줄 테니까 빨리. 귀신 띠는 부적은 하나씩 있는 거예요.